어제죠. 우리가 예상한 것과 똑같이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인해 지금 무산되었다라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과정 속에 참 언론들이 못됐다고 말해야 될지 비겁하다고 말해야 될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자, 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이란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과 어떤 스탠스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어떤 이슈에 가장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다 말했어요. 그리고 뭐랬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으면 이재명이 그걸 읽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되고 그와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모든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 제대로 된 노선을 안 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론들은 어떻게 하죠?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무조건 트럼프 조기 귀국 때문에 무산됐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언론이 뭐라 말하냐? 제가 어제자 채널A 보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오늘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 데뷔전인데 네,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첫날? 네,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스몰 토크 대화 방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통상 정상회담 공개 발언 때 동반자 관계, 전략적 파트너십 이런 외교적인 수사를 많이 쓰잖아요. 호주 총리를 만나선 통화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미남이시다. 호주 자연경관을 너무 좋아해서 몇 번 방문했다 등 스몰 토크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야, 진짜 와, 저기요 칭찬할 게 그렇게 없어요? 스몰 토크라는 것도 내용이 좀 있어야지. 스몰 토크가 뭐라는 겁니까? 통화 때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젊고 미남이시다. 호주 자연 경관을 너무 좋아해 몇 번 방문했다. 이게 지금 정상이 할 만한 스몰 토크입니까? 근데 이걸 지금 심지어 칭찬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와, 내가 깜짝 놀랐네 진짜. 지금 보는 것처럼 언론사들이 얼마나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고 얼마나 그 문제를 문제라고 말을 못하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이재명과 트럼프 간의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만남을 통해 어떤 결과물을 내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당장 이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왜냐? 관세 협상이 돼야지만 기업들이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산이 됐잖아요. 자,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주제를 트느냐? 이렇게 주제를 틉니다. 한일 정상회담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도하냐? 한일 정상회담 통해 선순환 사이클을 논의하시겠답니다. 심지어 단독 보도로 이시바 방안 검토, 한일 셔틀 외교를 제기하겠대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중요합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합니까? 한미가 중요하잖아요. 한일 정상회담은요 지금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왜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정상화 시켜놨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왜 한일 정상회담을 중요하게 말했던 걸까요? 그때는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안보에 영향이 있었어요. 왜냐? 문재인 정권이 반일 선동을 선을 넘었잖아요. 뭐까지 해가며 지소미아 파기까지 해가면서. 이건 뭐죠? 우리 경제의 치명타입니다. 우리 안보의 치명타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정상화시켰잖아요.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과거보다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왜? 관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이 되니까 이재명이 한일 정상회담 될 거다, 이거 잘 될 거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냐고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부터 빨리 처리를 해야죠.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뭔 놈의 한일 정상회담을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 뭐라고요? 한일 정상회담 통해 선순환 사이클을 논의하겠다. 심지어 이시바 방안 검토 한일 셔틀 외교를 재개하겠대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예요. 셔틀 외교 복원 선언한 윤 대통령 기시다 관계 개선 초석. 그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죠? 빵 셔틀 외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라면서 혹평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재명이 하면은 정상하고 재개되는 거고 윤 대통령이 하면은 빵 셔틀 되고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일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걸 언론들이 제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던 외교 분야, 안보 분야와 관련돼서 지금 이재명이 그대로 받아먹고 있는데 과거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언론들이 조명을 안 한 채 앞서 보셨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파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첫 해외 순방 관련돼 가지고 옷만 화려하다, 성적표 초라하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첫 해외 순방에서 가장 성적표가 초라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재명이죠. 왜냐?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났습니다. 분명히 만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그렇게 국내에 주고 나서도 못 만났어요. 이것만큼 초라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뭘 자랑하느냐? 김혜경의 한복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거 민주당이 뭐라 그랬다고요?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첫 해외 순방을 마친 옷만 화려 성적 초라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비판을 지금 민주당이 똑같이 해야죠. 왜냐? 똑같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보는 것처럼 과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손가락질했던 걸 이재명이 고스란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이 뭐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못했어요. 한미일 정상회담은요, 꿈조차 못 꿨습니다. 그런데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갔을 때 그때 민주당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 G7에 엑스트라 전라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홍보 조연에 그쳤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재명은요, 홍보 조연이라도 해봤습니까? 엑스트라도 해봤습니까? 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가졌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 초청까지 했어요. 심지어 당시 미 언론이 윤 대통령 과감한 결단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좋은 평가까지 내줬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라도 해봤냐고. 이래놓고 누가 누구한테 지금 손가락질하고 누가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재명의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근데 더 문제는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지금 제대로 조명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어떤 핑계를 대죠? 첫 번째, 미국 측에서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결례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이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국민들은요, 다 문제인 걸 압니다. 대통령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정되었지만 상황을 확인 중이라 그랬습니다. 자, 물어보는 겁니다. 예정됐다라는 건 약속이 됐다라는 거고, 그 약속이 됐다라는 건 정상 간의 약속입니다. 자, 심지어 어떤 보도까지 나오냐? 이재명이 출국 전에 조셉 윤과 통화까지 하며 트럼프 회담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실무진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이 직접 했다고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드 조기 기구로 정상회담이 무산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양해를 구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결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상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었다라면, 약속이 되었다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것이 떠날 일이라면요, 실무진 차원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그게 우리나라 국격 아닙니까? 그걸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핑계거리밖에 안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G7의 일정을 보여드릴게요.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5월 19일은 누굴 만나는지, 5월 20일은 누굴 만나는지, 5월 21일은 누굴 만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어떠냐? 없어요. 언론들이 참석 일정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텅텅 비었어. 텅텅. 자, 실제 그래서 제가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외교부를 들어가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재명은 G7 정상회의 참석합니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주요 일정이 꼴랑 두 줄이에요.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 주요국 양자 정상회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주요국이 어디예요? 아니, 양자 정상회담을 할 거면 그 주요국이 어딘지를 밝혀줘야죠. 근데 그 주요국이 어딘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그냥 주요국 양자 정상회담 하면요, 누굴 만나는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자,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정상외교 복원, 국익중심 실용외교 1박 3일 주요 일정은 도착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죠? 초청받은 정상들과 양자회담. 그 양자회담이 누구냐고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그 주요국 정상들이 누구냐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두루뭉실하게 써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정상 간의 회담입니다. 바꿔 말하면 쉽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고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준비해야지, 비행기 띄워야지, 해외까지 떠나야 되는 일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목적을 설정해야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다못해 여행을 갑니다. 우리 어떻게 짜죠? 어디를 갈 건지, 누굴 만날 건지, 뭘 먹을 건지 구체적으로 짜요. 왜냐? 다시 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정상 간의 대화라는 것도, 정상 간의 만남이라는 것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누구를 만날 건지, 며칠을 만날 건지,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다 정하고 가야죠. 그런데 이거는 뭘? 다 두루뭉실해. 도착 첫날, 초청받은 정상들과 양자회담. 아니, 누굴 만날 거냐고. 뭔 얘기를 할 거냐고요. 둘째 날,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누구를 만날 거냐고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예정이 됐던 건 맞냐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다라면 뭘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문짝만하게 썼겠지. 근데 어떻죠? 안 써 있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를 아니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재명이 잘하냐 못하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입는 피해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세가 굉장히 급하고 그 관세 협상이 안 되면 우리 기업들 경제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뭔가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저는 무엇보다 언론들이 일본과 관련된 소식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냐? 본질을 왜곡을 해요. 왜냐? 받아쓰기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G7에서 20여와 30분간 회담을 가졌습니다. 뭐를 위해? 관세 합의를 위해서. 근데 언론들은 이걸 어떻게 보도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 좋았다. 20와 아직 합의 못해. 관세 태결 없이 헤어졌다 라고 말해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왜 일본은 이런 부정적인 보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는 걸까요? 만나야지 뭔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관세에 있어서 일본과 우리는 경쟁 관계라고요. 뭐와 관련돼 가지고 조선업과 관련돼서 트럼프가 우리를 향해 SOS 러브콜을 보는 게 조선업인데, 이걸 갖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조선업 부활을 주요 정책 과제에 넣었고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게 조선업 부활 공동기금 설치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만나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관세가 합의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야지 뭘 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일본은요, 어느 정도로 관세 합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냐? 일본 제철 US 스틸을 삼켰다. 트럼프 조건부 인수 승인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일본이 US 스틸을요 산 거예요. 이거 누가 나선 거냐? 일본 정부가 나선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우리랑 참 다르죠. 우리는 현대제철이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철강과 관련돼서 일본은요 적극적으로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행동에 취하고 있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관세 협상 과정 속에서 이걸 끝내야 되고,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뭘 했다라는 걸 미국 측에 보여줘야지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분명히 한 가지를 목도해야 됩니다. 외교라는 건 다 가져갈 수 없다고요. 외교라는 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협상 과정 속에서 우린 분명히 안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안 좋은 결과 속에서도 우리는 더 많은 국익을 창출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외교라는 겁니다. 일본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US 스틸을 인수하는 과정 속에 지금 계속해서 미국을 향해서 조선업 관련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 1500조 시장이잖아요. 다 내주더라도 1500조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 이 조선업은 미 군함입니다. 군함이라는 건 안보라고요. 바꿔 말하면 1500조짜리라는 경제성, 미 군함이라는 안보성,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일본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뭐 하고 있냐고, 뭘 할 거냐고, 언제 할 거냐고. 아무런 이 물음표에 답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다는 말이 뭐라는 겁니까? 아유, 조만간에 만날 겁니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문제는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언론들이 제대로 조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두고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도 문제이겠지만 이걸 조명하고 보도하는 언론들도 얼마나 문제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조만간에 만나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왜냐? 대통령실에 따르면 나토 참석 시 재추진하겠다는 친구 여러분들, 전제 조건이 붙은 겁니다. 재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토를 참석하면은 재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재명이 나토를 참석하게 될 때 트럼프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겠어요? 이재명이 아직 결심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 들리는 말은 불참해서 참석으로 급선회를 했다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갈지 안 갈지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다음 주인데도 아직 결정을 못한 거예요. 준비 안 할 거예요? 협상 안 할 겁니까? 당장 다음 주가 나토 회의인데 갈지 안 갈지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는 건 뭡니까? 짐조차 꾸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티켓팅을 안 했는데 뭔 짐을 꾸려? 티켓팅을 안 했는데 뭔 계획을 짭니까, 친구 여러분들? 이래놓고 빠른 계기로 재추진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나토는요 분명히 가야 된다고요. 왜냐? 첫 번째,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 자리니까. 두 번째, 폴란드 무기 수출 어디서 했다고요? 나토 가서. 원전 수출 어디서 했다고요? 나토 가서. 안 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 무기 수출 활고 들어, 원전 틀 수 있어.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야죠. 근데 왜 이재명은 이와 관련돼서 아직까지 고민을 하는 걸까요? 중국 셰시 때문이죠. 중국 관련돼서 중국은 유럽 안보의 구조적 도전이라고 10년 전략을 명시한 게 바로 나토입니다. 심지어 그와 관련돼서 더 힘을 주고 있는 게 바로 나토입니다. 이재명이 셰시 외교를 버리지 않는 이상 이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짐에 있어서 우리는 원인을 뭘 찾아야 되죠? 이재명이 문제인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선 기간 때 새던 바가지가 대선이 끝나고 안 새겠냐고요. 똑같이 셉니다. 왜냐? 대선 기간 내내 그 새는 바가지를 수리를 안 했잖아요. 우린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의 셰셰 발언이 문제가 될 것이다.
단순히 셰시의 발언이라는 건 이재명의 말이 아니라 해외가 이재명의 외교 노선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걸 고치지 않는 이상 이건 문제가 될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가잖아요. 이재명 당선 이후 백악관이 이재명을 향해 중국을 얘기하고 미국 내부에서 공산이란 얘기와 좌파란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수일 동안 통화를 못했고,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는 G7에 가서 트럼프 조기 귀국에 의해 이재명은요, 한미 정상회담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원인이 뭐라고요? 셰셰 때문이라고요. 이재명의 외교 기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요, 해결을 못한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나지도 못하는 과정 속에서 만났을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관세 협상이 빨리 되겠습니까? 유리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더 문제는 이걸 언론들이 제대로 바로잡아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언론들이 제기하지 않은 문제들 우리가 해야지, 시청자 여러분들. 그게 지금 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할 우리의 역할과 스탠스가 아닐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컨디션 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